네, 4월 4일 월요일 오늘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민한 투자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아까 전에 생쇼 매니저님들 종목 중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의 대현이 매수가가 자막이 잘못 고지됐다고 합니다. 매수가 2,850원이고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4월이 이제 됐잖아요. 밖에 보면 봄꽃도 활짝 피고 뭔가 봄이 와서 기분이 설레는데 그렇죠. 우리 시장만 보면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네. 4월의 첫 영업일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가 4월 시장의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주말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봄나들이 가신 분들도 설렜어요. 많고 그죠? 이제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식 시장은 아직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아직 봄 기운이 돌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까지는 또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업종별로 아주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서 또 개별 테마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지금 쌍용차 인수를 하는 쌍방울. 이게 이제 그 쌍방울이 사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쌍용차에 아주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네. 쌍용차를 막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상한가까지 급등한 종목은 전부 쌍용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테마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을 우리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에는 또 주 후반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또 5월 달에 빅스텝 얘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빅스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빨리 금리를 올리고 물가에 대한 이제 좀 안전망을 좀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이제 저는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빅스텝을 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계속 빅스텝하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 2.5% 돼버리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역전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준금리 말고 실효금리라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실효금리라는 건 결국 이제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건데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나라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질금리, 실효금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차라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전망을 이제 연준이 확실히 좀 만들어주는 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5월 빅스텝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좀 힘이 실린다면 시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쌍용차 이런 M&A와 같은 이런 단기 테마,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주 후반에 이제 나타나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보고 주 초반에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미리 좀 포진을 시켜놓는 그런 이제 시기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초반에는 주 후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을 또 저희가 원샷 원킬 종목 공개로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골프 옷 입으시면서 라우닝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오늘 기록한 후에 잠시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민한 프로 시간에 맞아요.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고가가 한번 나왔어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루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와 같은 종목의 이제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피부 미용에 이제 필요한 고주파 치료제, 자외선 치료제, 레이저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요 이제 제품이 이제 포텐자라는 게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거. 이거 여성분들이 또 많이 아시더라고요. 피부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 포텐자라는 이
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이다. 오늘 이제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요 회사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오늘 오전에 잠깐 넘어섰거든요. 기존에 이제 사상 최고가가 뭐 9,300원 정도였었는데 오늘 9,630원까지 이제 슈팅이 좀 나왔다가 약간 이제 엔터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윗꼬리가 조금씩 달렸는데 어쨌든 추세는 완전히 지금 상방을 뚫어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리오프닝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가 언제냐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모든 이제 방역 지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걸 제외하고 방역 기준을 전부 다 없애겠다라는 걸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 이후가 되면 말 그대로 일상 회복 리오프닝이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금요일 날 또 이치한불이라든지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또 아까 생쇼 시간에 뭐 의료 관련된 종목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냥 단순히 리오프닝 테마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라서 과거에 이제 인바디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500원 제시해드렸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1,5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리오프닝 수혜에다가 실적까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텔레칩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리칩 개발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맞습니다. 오늘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누르다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실은 오늘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 이쪽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KEC라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KEC도 전력 반도체 뭐 국내 최초 양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텔레칩스 역시도 SK온과 함께 반도체 칩,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0%가 넘게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종목이거든요. 결국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애플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걸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장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IP 자산, 비디오 IP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트도 보시면 전부 이제 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21선 조정받았다가 오늘 반등이 딱 들어오는 자리고 방금 네. 말씀드렸던 텔레칩스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조정이 들어왔다가 강하게 지금 추세를 좀 돌려놓는 자리고 KEC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 구간까지 이제 한번 밀렸다가 바닥권 행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온 그런 패턴이거든요. 전부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슈 메이킹이 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문자 주셨고요. 27,900원에 10%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도 27,900원이시면 아주 네.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셔가지고 보유는 한번 해볼 법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연을 주신 것처럼 주가가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옆으로 계속 좀 행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되게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사실 덕산테코피아는 모회사 덕산네오룩스와 떼놓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본업은 어쨌든 OLED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되게 좀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동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덕산네오룩스를 지금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특히나 뭐 OLED 업황이
호조다, 뭐 대형 OLED TV 시장이 막 개화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이 OLED 쪽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덕산 네오룩스 주가도 연초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지금 40% 가까이 지금 또 빠진 거거든요. 조정을 워낙 좀 심하게 좀 받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조금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또 들어눕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도 아무래도 모회사인 덕산 네오룩스 주가에 또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덕산 테코피아가 전액 첨가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이게 4분기 때 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 나오질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근데 전액 기업 중에 네.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7%가 넘게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라든지 특히 첨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전액 관련된 종목이지만 추세를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회복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대장주급의 종목들이 반등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덕산 테코피아도 시차가 이제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반등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가격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보유하면서 32,000원 선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초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 네.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이잖아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의외로 좀 게임주를 준비해왔어요. 게임이요? 게임주 오. 되게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맞아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장 초반과 이제 장 초반 이후에 가장 조금 대비되는 업종이 저는 이제 게임 업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 바닥에서 지금 막 7%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1,600원 현재가로 M게임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 이제 중소형 게임주들 중에 가장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룸투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맞아요. 이제 지난주에도 막 상한가까지 막 한번 급등을 하고 오늘도 거의 뭐 장 초반에 점 상한가 비슷하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왜 급등이 나왔냐면 룸투코리아가 이제 열혈강호 글로벌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 이제 흥행을 좀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룸투코리아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N게임도 이 열혈강호와 관련된 이제 게임을 제조하고 이제 퍼블리싱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모바일 전문 게임 기업으로 이 열혈강호 IP가 이제 가장 좀 대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룸투코리아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열혈강호 이제 글로벌 흥행을 통해서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M게임이 이제 작년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게임 회사들이 전부 3분기,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P2E 게임에 대한 막 기대감이 막 살아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주가가 다들 이제 주저앉아 버렸는데 오히려 이 M게임은 작년에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557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82억이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이제 잘 나온 이유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열혈강호, 그중에서 열혈강호 이제 온라인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지금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미 중국에 이제 2005년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판호를 발급받은 열혈강호 온라인이 소위 말해서 역주행, 매출액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작년 그 광군제 때는 게임 하나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최대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이 열혈강호 온라인이 말 그대로 역주행을 하면서 M게임의 이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요 회사가 결국 또 위메이드하고 손을 잡고 이 열혈강호 IP를 이용한 영웅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임을 P2E 버전으로 또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M게임은 이제 모바일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룸투코리아 또 블록체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건 도미너스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룸투코리아하고 이 도미너스 게임이 열혈강호 IP 때문에 막 소송을 하고 지금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M게임은
그 두 회사하고 전부 판권 계약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다. 오히려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 출시와 또 열혈강원 기존의 이제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모두 다 이제 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또 P2E 게임을 가장 좀 좋아하는 지역이 의외로 또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P2E 게임의 인기는 거의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바로 이제 열혈강호의 후속작 그런 게임들을 이제 베트남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M게임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매출액이나 사진은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네. N게임 이후에 이제 N게임이 갖고 있는 이 후속작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이 N게임의 열혈강호뿐만 아니라 후속작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 앞으로 이제 연이어서 P2E 버전으로 계속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지금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주가가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워낙 지금 좀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1,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2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게임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M게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개별 종목 장세라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또 테마성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안정됐을 때 이제 강하게 좀 치고 갈 수 있는 시장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